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온라인 입시 설명회 강연을 맡은 1328 대학진학연구소 이윤복 부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 전형과 적성 전형의 어떤 현황과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실시가 되고 그리고 어떤 대비 방법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전형과 적성고사 전형의 현황과 전략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전형 현황과 전략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올해 논술고사는 31개 대학에서 11,162명을 선발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킨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은 덕성여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그 다음에 홍익대가 해당이 되는데,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등급합 6이었던 것을 2개 영역 등급합 7 이내로 완화하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도 2과목 반영해서 1과목 반영으로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성신여대는 3개 영역 등급합이 인문계는 7 이내, 자연계는 8 이내였던 것을 인문계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등급합 5, 자연계 모집단위는 2개 영역 등급합 6으로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인문계 모집 단위에서 3개 영역 등급합 5 이내였던 것을 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로 완화를 했고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는 LD학부하고 LT학부의 경우에 3개 영역 등급합 4 이내였던 걸 2개 영역 등급합 3 이내로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로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탐구 영역의 어떤 과목수를 2과목 평균에서 1과목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서울캠퍼스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등급합이 인문계는 6이었고 자연계는 7 이내였는데, 올해에는 인문계 모집단위 3개 영역 등급합을 7 이내, 자연계 모집단위는 8 이내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술고사 반영 비율을 좀 높인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은 광운대와 서울기술교대는 60%에서 70%로 높였고,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70%에서 100%로 논술고사 비용을 높여서 반영을 하고요. 한국산업기술대는 60%에서 80%로, 그다음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90%로 논술고사의 반영 비율을 높여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논술고사 전형에서 그동안 모집받던 모집 단위를 선발하지 않는 모집 단위가 확대를 한 대학들이 있는데요. 몇 개 대학만 좀 언급을 해보면, 단국대학교에서는 국제학부를 선발하지 않고, 그 다음 서울시립대는 세무학과, 경영학부, 그 다음 화학공학과, 건축전공을 선발하지 않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학과, 아동가족학과 등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전년도의 모집 요강과 올해 어떤 모집 요강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지원하거나 학과가 논술고사로 선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기 학년도 논술고사 대학들 경쟁률을 조금 보면은, 사실 논술고사 경쟁률 자체는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저 경쟁률을 보였던 데가 한국기술교대로 8.5대 1이었고, 그 다음에 최대로 많은 어떤 경쟁률을 보여줬던 대학은 울산대로 111.1대 1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 대학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경쟁률을 보였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451명 모집하는데 29,136명이 지원을 해서 64.6대 1이었고, 서강대 같은 경우도 235명 모집에 21,402명이 모집을 해서 95.3대 1이었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좀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고 수능 이후에 하기 때문에 좀 사진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532명 모집에서 38,280명이 지원을 해서 72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607명 모집에 26,939명이 지원을 해서 44.4대 1의 어떤 경쟁률을 전년도에 보였습니다. 인천 경기 쪽에서는 아주대가 212명 모집에 13,106명이 모집해서 6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안성캠퍼스는 몇 개 학과만 모집을 하는데요. 자연계 98명 모집에 1,077명이 지원을 해서 11대 1의 어떤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건 울산대 의대만 논술 전형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12명 모집에 1333명이 지원을 해서 11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한국기술교대 같은 경우에는 그 230명 모집에 1944명이 지원해서 가장 낮은 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논술고사 일정을 좀 알아보면은요, 수능 전과 수능 이후로 좀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수능 전에 시행하는 대학들은 연세대,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가톨릭대, 그 다음에 경기대가 해당이 되는데,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는 수능 이후에 시행이 되고요,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전에 시행된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 바로 끝난 주인 12월 5일에 논술고사가 시행하는 대학들은 인문계에서는 건국대 서울캠퍼스, 그 다음 경희대 일부, 그 다음 단국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숭실대, 한국항공대 등이 있고, 자연계에서는 가톨릭대 의예과, 그 다음에 건국대, 그 다음에 경북대, 경희대 일부, 그 다음에 서강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한양대 서울캠퍼스 등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일요일에 시행하는 대학은 경희대 일부학과하고 그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캠퍼스, 서강대, 숙명여대 일부학과, 그 다음에 한양대 서울캠퍼스가 인문계에서는 12월 6일 일요일에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경희대 일부, 그 다음에 단국대 축전캠퍼스, 덕성여대, 동국대, 성균관대가 해당이 되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논술고사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별로 내가 지원하는 모집단에서 시행하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월요일에 그 시행하는 대학도 있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가 12월 7일 월요일에 논술고사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그 12월 11일 금요일에 시행하는 대학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국기술교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12월 12일에 논술고사가 치러지는 대학은 부산대, 세종대, 아주대 구명공학과 제외한 인문계학과, 그 다음에 한국외대 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계 쪽에서는 광운대, 부산대, 중앙대가 시행을 하고요. 그 12월 13일 일요일에는 광운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계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세종대와 산업기술대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대학은 인하대인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12월 19일에 논술고사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는 12월 20일 날 마지막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고사 일정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겹치는지 겹치지 않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은 날 2개 이상의 논술고사를 시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그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확인하고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논술고사 대학별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요, 수능시험 이 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가 다 언급해드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 개 표에서 한두 개 정도였던 대학들만 조금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175명을 모집을 하는데 논술고사 반영 비율이 70%고 교과 성적만 30%를 반영을 하고요.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은 의예과 간호학과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학과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건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논술고사 100%로 선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은 445명을 선발을 합니다. 경북대는 출결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선발을 하는데요. 772명을 선발을 하는데 논술고사 70%에 교과 성적 20%, 출결 10%를 반영을 하고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그 비교과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일단 논술고사는 70%를 반영을 하는데, 두개 다 국제 캠퍼스나 서울 캠퍼스 모두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운대는 논술고사 70%에 교과 성적 20%, 비교과 출결 봉사 6%를 반영을 하고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요. 단국대도 적용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울과학대, 서울시립대 모두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235명을 논술고사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논술고사의 어떤 반영 비율은 80%고,
그리고 교과 성적 10%, 출결, 봉사 10%를 적용해서 선발을 하는데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도 출결과 봉사를 포함시켜서 비교과 부분들을 포함시켜 선발을 하고 논술고사의 반영 비율은 60%인데 모집 인원은 532명이면서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 아주대 같은 경우에 좀 유념하게 봐야 되는데 논술고사 80%에 교과 성적 20%로 203명을 모집을 하는데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은 의학과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학과들은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종대는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어떤 대학들보다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높기 때문에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에 좀 자신이 있고 좀 논술고사 부분에 조금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세종대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세대 미래캠퍼스나 서울캠퍼스 모두 논술시험 100%로 선발을 하고요. 서울캠퍼스는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다음 미래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인하대도 수능시험 70%에 교과성적 30%로 529명을 선발을 하는데 의예과만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 모집단위들은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좀 뒤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글로벌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고요. 논술시험은 70%를 반영을 하고 교과성적 27%와 출결봉사 3%를 포함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도 서울 캠퍼스는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에리카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율도 서울 캠퍼스는 논술 전형이 80%, 에리카 캠퍼스는 70%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원수도 서울 캠퍼스는 375명, 에리카 캠퍼스는 219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383명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논술 반영 비율은 90%, 그 다음에 교과성도 10%를 반영을 하고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는 논술 비율을 90%로 높였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년도보다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를 했기 때문에 경쟁률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이제는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표는 대학별로 알아보는 것보다는 내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표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등급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경영 등급으로 3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 대학은 인하대 의예과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두 개 영역 기준으로 3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 거는 경북대 모바일공 전공, 한국외대 LD학부하고 LT학부가 해당이 됩니다. 세 개 영역에서 4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 학교는 조금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의예과나 그 의학학 계열이 해당이 많이 되는데요. 세 개 영역 등급 합이 4등급 이내여야 되는 대학들은 가톨릭대 의대, 건국대 수의예과, 경희대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가 해당이 되고, 두 개 영역 4등급 이내는 건국대학교 인문계,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인문계, 그리고 동국대학교 경찰학부 제외한 모집단위, 세종대학교 인문계, 그 다음에 숙명여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간호학과, 한국외대 LT학부와 LD학부를 제외한 모집단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경찰행정학부는 탐구가 제외한 두 개 영역 중에서 4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4개 영역에서 5등급 이내에 들어야 하는 대학은 좀 의학학 계열이 해당이 많이 되는데요. 아주대 의학과, 을산대 의예, 중앙대 의학부, 그 다음 경북대 의예 치의예,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예과가 해당이 되고, 3개 영역이 등급합이 5등급 이내야 되는 학교는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반도체 시스템공,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스크랜트 학부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영역 등급합이 5등급 이내야 되는 학교는 부산대 자연계 식품영양학과 제외한 자연계학과, 그 다음에 건국대 서울캠퍼스의 수의학과를 제외한 자연계학과, 그 다음에 경희대의 의예과, 치의학과, 한의학과를 제외한 자연계학과, 세종대 자연계학과, 그 다음에 중앙대 안성캠퍼스 자연계학과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 대학들은, 3개 영역에서 6등급 이내에 들어야 하는 대학들은
부산대 경영학과 경제통상대학,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반도체 시스템공,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를 제외한 학과들이 해당이 되고요. 중앙대 서울 캠퍼스 인문계가 세계영역 등급합이 6등급 이내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탐구 한 과목을 반영을 하면서 세계영역 6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 대학들은 가톨릭대 간호학과, 경북대, 경상대, 사범대, 그 다음에 행정학부, 그 다음 서강대, 이화여대 스크랜트 학부를 제외한 학과, 그다음 중앙대 서울 캠퍼스의 의학부를 제외한 자연계학과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개 영역 이내가 6등급 이내에 되어야 되는 학과는 그 탐구 두 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숭실대 인문계가 해당이 되고요. 탐구 한 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신여대 인문계,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학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들,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해당이 됩니다. 세 개 영역에서 10등급 이내 대학은 부산대가 해당이 되고요. 부산대 중에서 경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을 제외한 인문계학과가 해당이 되고, 홍익대 서울 캠퍼스의 인문계와 예술학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영역에서 7등급 이내는 숭실대 자연계와 덕성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자연계학과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개 영역에서 8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 대학은 경북대 경상대학, 사범대학 행정학부, 의학과 치의학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가 되겠고, 홍익대 서울 캠퍼스 자연계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들은 이제 수능시험 최저학력기를 적용을 하는데, 수능시험 최저학력기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 리스트를 한번 알아보면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 의학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수능시험 최저학력기를 적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축전캠퍼스,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그다음에 연세대 서울캠퍼스, 인하대 의학과 제외한 모든 학과,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양대 서울캠퍼스가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논술 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로 출제하는 유형이나 고사 시간이 좀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술이나 경상 계열이 포함된 인문계 학과는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들이 많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 아니면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강점이 있는 부분들을 따져보고 그 유형을 반영하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논술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논술고사 출제 유형과 고사 시간별 대학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논술만 보는 대학 중에서 논술고사 시간이 120분인 대학은 건국대 인문계인데 상경계열이 제외된 학과고요. 그 다음에 경기대 인문계와 미디어 영상학과, 경희대 인문계와 그 다음에 체능계, 근데 사회계열은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운대, 그 다음에 단국대 인문계, 서울시립대, 연세대 서울과 미래캠퍼스 인문계 등이, 그리고 홍익대 서울캠퍼스 인문계 등이 해당이 됩니다. 100분인 대학들은 가톨릭대, 경북대, 그 다음에 부산대, 숭실대, 한국외대 등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90분인 대학은 좀 짧죠. 덕성여대 인문계, 서울여대 인문자연계,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한양대 서울캠퍼스 인문계인데 상경계열을 제외한 인문계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언어 논술만 시행을 하고 90분의 고사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인데요. 인문계 상경계열이 많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사 시간과 함께 알아보면, 고사 시간이 120분이면서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과 모집 단위는 건국대 서울 캠퍼스의 상경계열, 경희대 사회계열,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이 해당이 되고, 100분 동안 고사 시간을 두면서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은 가톨릭대 소비자주거학과, 의류학과, 아동학과, 식품영양학과, 미디어기술 콘텐츠학과가 해당이 되고, 숭실대 경상계열이 100분 동안 논술고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분 동안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은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가 해당이 되고,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상경계열과 의학과가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로 90분 동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수리 논술만 시행하는 대학이면서 고사시간 120분인 대학은 광운대, 단국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숙명여대, 아주대,
아주대는 이제 의예과가 제외된 학과고요. 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예과가 제외한 자연계학과, 그러니까 인하대, 홍익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0분 동안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은 가톨릭대 어떤 자연계학과인데 소비자 주거학과, 의류학과, 아동학과, 식품영양학과,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를 제외한 자연계학과입니다. 그리고 경북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그다음에 숭실대, 이화여대, 한국기술기대 등이 해당이 되고, 90분 동안 시행하는 대학은 덕성여대, 동국대, 한국항공대는 소프트웨어학과, 항공교통물류학과, 항공운항과, 자유전공학과 제외한 자연계학과고요. 한양대는 의예과를 제외한 자연계학과가 90분 동안 수리논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분 동안 수리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은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아주대 의학과,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의예과, 중앙대, 성균관대가 해당이 되는데, 연세대 서울캠퍼스의 자연계는 150분 동안 논술고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경희대, 아주대 의학과,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의예과, 중앙대는 120분, 성균관대는 100분간 시행이 되고, 수리논술과 의학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은 울산대 의예과에서만 150분 동안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서 대비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부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별 평가 요소와 출제 유형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대학별로 언어 논술만 시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시행한다던가, 아니면 수리 논술만 시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같이 시행을 한다던가, 이런 대학별로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어떤 출제 유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게 좀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술고사 대비의 어떤 기본은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부터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 서울캠퍼스 2019학년도 수시모집 인문계 문제를 보면은 가와 나에 나타난 문화의 형성 원리와 성격을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다의 사례 A와 B의 의미를 각각 추론하시오. 이게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문화의 형성 원리와 다양한 속성을 제시문을 통해 읽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나타난 어떤 문화적 사례의 의미를 추론하도록 요구하는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하는 능력, 그리고 비교적 열려있는 답안의 어떤 가능성을 한 편에 완성한 글로 완성하는 능력을 출제하고자 이제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렇듯 출제 의도를 확실하게 알고 그 출제 의도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술고사 어떤 대비를 할 때에는 이 문제의 어떤 출제 의도를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문제를 통해서 출제 유형을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대학별로 그 모의논술고사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의 어떤 모의논술고사 어떤 출제 어떤 경향이라는 출제 유형을 통해서 앞으로 올해 어떤 유형이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문제를 통해서 출제 유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학별 논술고사 시행 일정 및 시간을 좀 확인하고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 하루에 어떤 2개 이상의 논술고사를 치르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고사 시행 일정이나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수능시험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이제 논술고사의 어떤 현황과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적성고사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고사 전형은 올해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이제 적성 전형을 폐지를 하면서 11개 대학에서 4,506명을 선발을 하는데요. 그럼 적성고사 전형에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그 다음 구체적인 어떤 현황과 그다음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성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적성고사 전형을 폐지를 하면서 실시 대학이 1개 대학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로 대학별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좀 있는데, 모집 인원이 감소한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가 100명이 줄어들었고, 그다음 을지대 경기 캠퍼스가 62명,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30명, 수원대가 22명, 서경대 15명, 그다음 삼육대와 평택대가 4명이 모집 인원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증가한 대학은 한신대가 60명이 증가를 했고요. 가천대는 48명, 성결대는 1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제 문항수의 변화가 있는 대학도 있는데요. 을지대 경기 캠퍼스의 경우에 55문항을 출제했던 것에서 50문항으로 출제 문항수를 줄여서 출제한다는 것이 이번 적선 전형의 주요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개 학년도의 적성고사 대학별 경쟁률을 조금 알아보면은요, 뭐 경쟁률이 내려간 대학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상승한 대학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0학년의 대학 평균 경쟁률을 보면 최저가 13.86대 1에서 최고 27.46대 1까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3.86대 1을 보인 대학은 성결대학교고요. 27.46대 1의 어떤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가천대 적성 우수자 전형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경쟁률 자체가 조금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적성고사 어떤 대비도 철저히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별로 보면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는 430명 모집을 했는데 8,381명이 지원을 해서 19.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적성고사의 어떤 대학별 시험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수능 이후에 시행하는 대학들인데요. 수능 이후에 시행하는 대학들은 가천대,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가 해당이 되고요.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은 삼육대, 서경대, 성결대, 수원대, 을지대 경기캠퍼스, 그 다음에 한성대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에 해당하는 대학과 수능 이후에 해당하는 대학들 고려를 해서 좀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학과에서 다 좀 선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적성고사 전형으로. 그 미선발 모집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 한의예과, 예체능계 모집단에는 선발하지 않고요. 고려대 세종은 모든 모집단에서 적성 전형을 시행을 해서 선발을 하고, 삼육대는 신학과 예체능계 모집단에서는 선발을 하지 않고, 서경대는 군사학과 예체능계 모집단이, 그다음 성결대는 신학부, 그 다음에 음악학부, 연극영화학부, 공연예술학부, 체육교육과는 적성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수원대도 예체능계 모집단에서 선발하지 않고, 을지대 경기캠퍼스는 유아교육과와 스포츠 아웃도어학과에 선발하지 않고, 평택대는 신학과와 예체능계 모집단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는 산업융합학과 야간에서 선발하지 않고요. 한성대는 상상력인재학부의 예술학부, ICT 디자인학부 주간야간,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주간야간, 미래플러스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대는 신학부와 특수체육학과에서 선발하지 않고요. 적성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전에 시행하는 대학 중에서는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 날 시행을 하는데, 원서 접수가 9월 28일 날 끝난다고 봤을 때는 그 원서 접수를 하고 바로 서경대는 적성고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기간이 짧거든요. 서경대를 지원을 고려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조금 알아보면, 적성고사는 대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이제 출제 과목으로 하는데, 그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어와 수학 과목만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실시를 하는 대학들은 가천대와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을지대 정도만 영어를 반영해서 출제를 하게 되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국어하고 수학만 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영하는 어떤 출제되는 범위도 수능의 어떤 출제 범위와 수능 시험의 어떤 출제 범위와 비슷하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대학별로 어떤 과목들을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출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어가 20문항, 수학 20문항, 영어가 10문항을 출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문계와 자연계에 따라서 그 문항당 배점이, 인문계는 국어의 배점이 4점으로 높고 자연계는 수학의 배점이 4점으로 높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특이한데요.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하고 영어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영어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80분이고요. 그리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어떤 반영 점수가 10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의 반영 점수가 10점, 영어는 공통적으로 문항당 배점이 10점이 되겠습니다. 삼육대학교도 국어와 수학 영역만 출제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문항수는 둘 다 30문항씩 출제를 하고, 그 인문계와 자연계에 따라서 인문계는 국어의 어떤 배점을 4점으로 높게 주고, 자연계는 수학의 배점을 4점으로 높게 줍니다. 그리고 가장 일찍 시행하는 서경대는 국어와 수학을 반영을 한 둘 다 20문항씩 출제를 하고요. 문항당 배점 10점으로 동일합니다. 성결대는 국어, 수학 둘 다 25문항씩 반영을 하고 문항당 배점도 8점으로 동일하고 시험 시간이 60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원대는 국어와 수학을 반영을 하는데 그 인문계는 국어에 4점,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학에 4점의 그 계열별로 차이가 있는 문항당 배점을 두고 출제 문항수는 국어와 수학 모두 30문항씩 출제를 하면서 60분 동안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을지대 경기 캠퍼스는 영어를 포함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국어는 15문항, 수학 15문항, 영어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수학에서는 단답형 문항 5문항이 포함이 되어 출제가 되고 시험 시간은 똑같이 60분이 시행이 됩니다. 을지대 경기의 어떤 그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단답형 5문항인데 단답형의 배점이 14점부터 10점까지 다르기 때문에 그 단답형에 대한 어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는 것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는 국어와 수학 모두 25문항씩 출제를 하면서 인문계는 국어에 3점,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학에 3점을 주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70분 동안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성대는 국어와 수학 공통으로 30문항 출제가 되고요. 인문계에서는 국어를 6점, 사회계열에서는 국어를 5점, 자연계열에서는 국어를 4점으로 반영을 하고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에서는 4점, 사회계열에서는 5점, 자연계열에서는 6점의 어떤 그 문항당 배점을 그 계열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60분이고요. 한신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을 반영을 하는데 각각 30문항씩 출제를 하고 인문계 국어는 4점, 그 다음에 자연계 수학을 4점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 시험 시간은 60분이고 적성고사 전형 같은 경우에 시험 시간이 출제 문항수에 비해서 길지가 않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별로 출제하는 부분들도 국어, 수학 뭐 동일하다 하더라도 대학별 출제의 어떤 경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하는 유형이라든가 출제하는 수준을 적극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지원하는 대학에 맞게 교재를 구입을 해서 대학에 맞는 준비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별 학생부 성적 자체가 논술고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논술고사를 다 40% 반영하고 수능 성적을 60%를 반영하는데요. 그 등급별 어떤 점수를 보게 되면 5등급이나 6등급 이내에만 들어오게 되면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좀 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적성고사 한두 문제를 충분히 그거는 뒤집을 수 있고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성고사 성적을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에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점수차가 600점에서 180점으로 차이가 크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6등급까지는 600점에서 570점으로 30점밖에 차이 안 나고 6등급부터 9등급까지 차이가 엄청 크게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적성고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수준 자체도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어떤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등급이 뭐 5등급이나 6등급이다 하더라도 학생부의 교과 성적 때문에 적성고사 전형을 뭐 지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어떤 그런 판단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육대 같은 경우도 최대 점수가 600점이고 9등급이 0점인데 등급별 점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적성고사에 한두 문항을 더 맞추는 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교과 등급에 의해서 뭐 적성 전형을 지원을 조금 고려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들은 대학별 요강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의 어떤 점수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5, 6등급인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적성고사 전형을 한번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시 모집에서 적성고사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별 평가 요소와 출제 유형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평가 요소는 적성고사의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학생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모든 대학이 적성고사는 40%를 반영하고 학생부 성적은 60%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출제 유형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그리고 대학별로 대비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특이 케이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영어를 반영하는 대학은 가천대와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리고 을지대 경기 캠퍼스가 해당이 됩니다. 수능 시험이 아닌 적성고사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수능고사처럼 사고력을 어떤 요하는 문제보다는 그 단순하게 어떤 기본기만 알아도 좀 풀 수 있는 어떤 방식들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적성고사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줘야 적성고사에서 시간 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성고사의 어떤 난이도 자체가 수능시험보다 조금 쉽기 때문에 수능시험하고 같이 대비는 가능하지만 좀 출제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적성고사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출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학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대학 홈페이지에 따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보고서라는 공지사항의 자료가 있거든요. 그 안에 기출문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출제되는 유형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대학별로 대비를 하면 충분하게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답을 추론하는 방식을 익히고 시간 안배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적성고사를 실시한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대부분의 어떤 실패 원인이 그냥 문제만 풀고 어떤 식으로 답을 추론해야 되는지를 분석을 하지 않고 문제만 풀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추론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조금 파악을 하면서 추론하는 방식을 조금 익히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고 하면은 적성고사의 대비가 철저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이제 과감히 뛰어넘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문제당 풀이 시간이 1분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쉬운 문제도 풀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일단은 잘 풀리지 않으면 과감하게 뒤로 넘기고 나중에 다 끝까지 풀어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적성고사 전형 중에서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 하고요. 평택대의 간호학과만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성고사 전형으로 고려대 세종 캠퍼스나 그 다음에 평택대 간호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수능시험 대비에도 좀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그 수능시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국어 3등급 이내, 수학 3등급 이내, 영어 2등급 이내, 수학, 사회과학탐구 두 과목 합이 6등급 이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 가형하고 과학탐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학과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택대 간호학과는 그냥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서 두 개의 등급합이 6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나 그 다음에 그 평택대 적성 전형으로 간호학과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수능시험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 전형과 적성 전형의 현황과 그 시행 방법 그리고 대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수시모집에서 논술 전형과 적성 전형으로 지원을 고려하는 친구들은 현황과 대학별 시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수시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의 어떤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